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도권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확진자의 격리 해제와 입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임상위는 발병 초기만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는 만큼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우리 측의 대남전단 살포 중단 촉구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DMZ 잠복초소에 소대 규모의 병력이 꾸준히 투입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우리 공군은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성 범죄가 여전히 잇따르면서 이른바 안심주택에 여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CCTV가 부착돼 있고 외벽 배관엔 가시가 달려있는 안심주택을 MBN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이달 안에 국회가 3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달이 태양의 절반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8년 만에 태양 절반을 가릴 만큼 가장 면적이 넓은 일식이었는데 다음 국내 관측은 10년 뒤에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유행이 번지면서 병상 부족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와 입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중환자 음압병상의 60% 이상이 사용 중이라서 가용 병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첫 소식 이수아 기자입니다. 호흡기 감염 위험을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발병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떨어지는 코로나19 특성상 평균 4주 가까이 되는 장기 격리 기간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증상 발생 5일 이후에는 대개는 감염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매우 낮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 간격으로 2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한데 WHO나 미국에 비하면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입퇴원 기준도 새로 제시됐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 치료를 받지 않는 등의 환자는 적극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상위는 이런 식으로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경우 환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여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중환자 음압병상 중 60% 이상, 일반 환자 병상은 절반 가까이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대전과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N차 감염 우려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기랑 기자입니다. 대전 방문 판매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47명. 7명이 새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전발 감염은 세종과 충남북에 이어 광주와 전북, 수도권까지 확산했습니다. 전북 전주 여고생과 익산, 광주의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와 식당에서 우연히 접촉한 사례로 각 지역으로 N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해선 1명이 추가돼 감염자는 194명으로 늘어났고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나 현재까지 43명에 달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10명이 확진된 경기도 의왕의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는 오늘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8명으로 이 중 40명이 지역 발생입니다. 어제보다 19명 줄었지만 대전과 수도권의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번지는 상황이라 확진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어제보다 21명 줄었지만 농번기가 시작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느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매일 오후 2시 브리핑하면서 꼭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말에 산밀, 밀접, 밀폐, 밀집 피해주세요. 그러나 이 간절한 호소 잘 안 먹힙니다. 오늘 서울 강남에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 한남 3구역 조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말로만 방역당국 덕분입니다. 의료진 덕분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태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코로나 병상 비상 어떻게 할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조합총회에 참석하려고 긴 줄로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속속 행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만 실내에선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강남구청이 직접 나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총회에는 조합 측 추산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조합 측이 총회를 강행하며 전체 조합원 3,8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석했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에 꼭 이와 같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도 많이 갖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왔습니다. 지난 17일 이미 구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 저희는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조합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참석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나온 날이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벌써 만 5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병상 수급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수도권과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선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봉 데이케어 센터발 확진자와 접촉했던 13살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등교는 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에만 참여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졌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의 중국 동포쉼터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어제 확진자 2명이 나온 구로 예스병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었는데요. 네.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해외 국가의 비자와 항공권을 일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제한 결정이 조금 전에 나왔나 보죠? 네, 조금 전 오후 5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이제 예배 본 경험도 있었는데 오늘은 입시 설명회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했다면서요? 네, 서울의 대형 입시학원이 오늘 입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입구에서 자료를 나눠주고 차에 탄 참석자들은 라디오로 설명을 듣는 방식입니다. 네. 지난 18일에 모의평가가 치러진 직후라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후 3시와 저녁 7시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 차량은 모두 2,200대가 모였습니다. 동승자까지 계산했을 경우 5,000 내지 7,000명이 설명회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가 열린 주차장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차에 타고 있으니까 뭐 발열 체크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 얘기 좀 더 해보자고요. 격리 해제 기준을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권고 아닌데 결국은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니까 이런 권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2차 유행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게 첫 번째 배경이겠죠. 현재 지침으로는 격리 해제와 입퇴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의료기관이 사실상 확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역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별다른 약물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PCR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격리 해제 기준 미달이고 결국 병원에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중앙임상위는 의료진의 필요도를 고려해서라도 이제는 방역과 의료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퇴원을 시키고 더 중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병상 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죠. 병상이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격리를 하는 시설인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결국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목표라면 무엇이 합리적인지 좀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말씀. 병원은 치료기관이지 격리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리고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저런 권고안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격리 해제 기준을 이제 완화한다. 이러면 오히려 감염 확산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 증상 발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일단 큰 전파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입퇴원 권고안 또한 7일 이내 50대 미만 성인은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는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퇴원해도 된다. 이 두 기준에 따른다면 위험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권고안이 나왔어요. 이거를 방역 당국이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고려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여전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규모 선거 유세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19,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날은 좌석 3분의 2가 찼습니다. 어제 밤 상황이라면 미국 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문제는 유세 직전에 선거 캠프 관계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확인됐는데도 집회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도 거리 두기를 하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I've been watching the fake news for weeks now and everything is negative. Don't go, don't come, don't do anything. Today it was lik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역시 뭐 오늘도 마스크 안 썼네요. 네, 평소처럼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오클라호마주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40% 늘어난 가운데 대규모 유세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대남 전단 살포 중단 촉구에도 계획대로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진행하는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통일부가 대남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는 이미 휴지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전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다 깨진 남북 관계를 놓고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똑같이 당해봐야 북측이 느끼는 혐오감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앞서 관영 매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꽁초와 담뱃재 등을 뿌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남 동경 힘보다 대남 적개 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중단돼야 하고 전단 살포 방지법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1일 경북 울진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 훈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조선 군부는 제소굴에 박혀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함부로 나선다면 큰 경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가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4대 근성과 무책임 태도로 초래된 것이라며
연일 나만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북한이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해 해안 포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연평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네, 연평도 조기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안개 때문에 해안 포문이 열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은 개방이 된 게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제 뒤편에 있는 개머리 해안과 여러 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제도 열렸던 북한 개머리 해안의 포문이 다시 열린 모습이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개머리 해안뿐 아니라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대수합도에서도 포문이 열린 게 확인됐습니다. 대수합도 앞바다에서는 북한 경비정과 단속정의 모습도 포착되면서 긴박감을 더했는데요. 우리 군은 환기 차원에서 포문을 개방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포문이 열린 게 이렇게 자주 포착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북한 총참모부가 발표했던 GP 복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최근 북한군이 5명 이내의 작은 단위로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곳곳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입된 병사들은 작은 군사시설인 잠복호 인근 숲을 제거와 진밀로 보수, 개척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선 17일 대남 전단 살포, 접경 지역 훈련 재개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GP를 복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북한군의 투입이 GP 복원의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폭파된 GP를 복구하는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잠복호 관리를 위한 일상적 조치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 행동으로 속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대북 대남 전단 살포 가능성에 대비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피스아이를 띄우고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조기 역사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듯이 우리와는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미국에는 비난을 삼갔던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 위협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이 한국전쟁 70주년 성명에서 미국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로 북한 대사관은 올해 미군은 남한에서 온갖 종류의 군사적 기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로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한국 전쟁은 미국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북한만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내지는 훈련을 단축하거나 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은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튿날 B-52 폭격기 2대를 동해상에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미 공군이 핵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를 공개한 것은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 말라는 대북 경고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대북전단에서 시작한 남북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를 전후해서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탈북단체들, 어떤 단체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여러 곳이 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단체인데 지난 2004년부터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인 박정호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 단체 큰샘은 최근 남북 상황을 고려해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기로 했다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근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70주년에 대북전단 만장을 날리겠다는 주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부와 경찰은 어떻게든 박 대표를 찾아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 대표는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신호음만 가고 응답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았어요? 예, 저희와 인터뷰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아마도 모처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재 박 대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와 경찰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데 왜 이렇게 탈북단체들이 고집하는 이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박상학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박 대표가 6년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활동에 몰입하게 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탈북 초기에는 평범하게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에게 전해 듣기로 숙부는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 사망하고 3년 사귄 약혼자는 박 대표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북 활동가로 나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단체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 근데 오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가스등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위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쯤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네. 남북 접경지를 관할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서자 다시 글을 올려서 이재명 집 근처에서 작업할 거고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서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그리고 이 지사의 자택에 경찰 100명 정도가 배치된 상태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국민으로서. 대남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뭐 폭력은 안 된다. 아주 단호한 입장들이시죠. 예. 북한 내부에서도 이 탈북민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곤두설 것 같아요. 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탈북민 가족 색출을 목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탈북민 단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하니까 역시 김여정이 지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탈북자 재조사한다고 해요. 탈북민 입장에서도 혹시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걸로 보입니다. 네, 북한 안에서 이 색출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북전단을 하루 이틀 날린 것도 아닌데 유독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 왜 그런지 좀 나온 거 있어요? 일각에서는 혹시 평양에 대북전단이 직접 살포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평양에 떨어졌다? 네, 보통 풍선에 달아서 날리면 접경 지역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례적으로 바람을 잘 타서 평양까지 갔다는 거죠. 평양 시민들이 전단을 직접 주어서 고위층에 보고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건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단이 어디 치명적인 장소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뭐 군단 지휘부든가 무슨 뭐 평양이든가 아니면 어디 뭐 김일성 동상 앞이든가 뭐 이런데. 앞서 박상학 대표는 드론을 이용해서 평양에 전단 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편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거고요. 예. 정말로 이 평양에 대북 전단이 살포가 됐고 떨어졌다. 그렇다면 북한 측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우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마스크 써달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체포 소식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에 오른 남성이 하차 요구를 하는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말리려던 남성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기사가 운행하면서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 충무로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놓고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인 3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물과 관련된 사고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인천 실미도 바닷길에서 조수간만의 차로 13명이 조난됐다가 구조됐고요. 부산에서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부산해양경찰 특수구조선이 부두에 바짝 접근합니다. 오늘 새벽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구조해 돌아오는 길입니다. 낚시를 하다가 그 방파제 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쏠렸다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주를 했는지 뭐 졸고 있어가지고 그래 된 건지. 인천해경구조대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인천 실미도에서 무의도로 가는 도중 밀물에 고립된 2명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이들은 배낭을 이용해 떠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1시간 전에도 관광객 11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이 지역이 최대 9m까지 조수간만의 차이가 나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물대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막 다 걸어가니까 따라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줄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 어젯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이 2.5톤 트럭을 추돌하면서 불이 나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의 한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2층 건물 전체를 태웠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서 동성 간의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가 맞는지 또 게시자의 신분이 현역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동성 간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온 트위터 계정입니다. 생활관 안에서 공군 병장 계급장의 전투복과 전투모를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들이 게시됐습니다. 이 계정은 지난 2월에 개설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고 팔로워는 5천 명이 넘습니다. 군사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군사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가 맞는지와 계정의 소유주가 군인인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라며 원본 트위터 계정이 폐쇄돼 진위 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되면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부대 내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한한 보안 규정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공군 병사의 황제 복무와 육군 여단장 갑질 논란 등 군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군대 내 충격적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들이 직접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성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집에 들어가 대문을 닫고 남성은 한동안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알려진 CCTV 속 장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
해당 건물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도어락이 설치된 공동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드나들 수 있고 측면의 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경찰이 직접 나서 성범죄 예방 인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 안심주택인데 CCTV나 반사경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외벽의 배관에 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부착돼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낮은 층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CCTV의 제 모습이 다 찍히기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혼자 퇴근하는 길이 무섭지 않고 CCTV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서 보다 안심되는 기분이에요. 서울 관악구와 성동구 등 지자체에서도 1인 여성 가구가 많은 지역에 여성 안심마을 등을 조성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안심주택도 중요하지만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정부의 3차 추경도 지연되고 있고요. 청와대가 직접 이달 안에 3차 추경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사찰 돌며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 복귀 시사했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이달 중으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한 방법에 대해선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의 표명 후 전국 사찰을 돌며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주 원내대표를 찾아간 데 이어 초선 의원들도 국회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원구성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의 책임이 없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셔서 앞으로의 대여투쟁, 원내투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복귀하더라도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아까 오후에 부분 일식이 펼쳐졌어요. 네, 오후 5시였죠. 네. 우주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이 달이 해를 절반 정도 품었는데 시청률도 높았겠죠? 저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살짝 봤는데요. 건강과 행운을 비는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아, 진작에 얘기 좀 그러죠. 저는 이 선글라스로 쳐다봤다가 네.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0년 뒤에는 보호 안경 꼭 쓰고 보시길 바랄게요. 10년 뒤에요? 네. 알겠어요.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빛을 내뿜는 태양 가장자리로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들이웁니다.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된 이번 우주쇼는 오후 3시 53분부터 시작돼 오후 5시 2분 절정에 달했습니다. 태양 면적의 거의 절반이 가려져 8년 만에 가장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8년 만에 최대로 태양 면적의 약 45%가 가려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측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일부 공개 관측회에선 진기한 천문 현상을 직접 눈에 담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일식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 봤는데 달이 직접 태양을 가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태양이 다양한 색깔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서아프리카와 중국, 대만 등 북반구 지역에선 태양 가장자리가 금반지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주쇼는 2020년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일식으로 다음 부분일식은 10년 뒤, 태양 전부가 가려지는 개기일식은 15년 뒤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태양이 절반 정도 가려져도 날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3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폭염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 고양이 36도, 서울과 세종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더 맑겠습니다. 햇볕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았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폭염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절기상 하지고 부분 일식도 있었네요. 본격적인 여름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한반도의 계절은 겨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단편소설 보면 인력거꾼 김찬지가 돈을 많이 번 날인데 그날 부인이 사망하잖아요. 세상만사 세용지마다 혹시 그 말씀이신가요? 네, 한반도의 평화도 잘 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네. 안 된다고 또 실망하지 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